자, 이제 그 1권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숙제로 해갖고 오시면 문제 뭐 숙제 뭔지 알죠? 해보시면 되고 자 이제 2권에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절반 한 거예요. 화학 결합이라는 이제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지금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에 보면은 여기 이온 결합이라고 있잖아. 이온 결합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쭉 넘기면요. 결합의 극성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여기 잠깐 책이가 결합의 극성 56페이지. 56페이지. 56페이지죠. 거기 보면 결합의 특성 해가지고 전기 음성도라는 말이 있죠.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이 전기 음성도라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 우리 결합의 특성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거는 주기율표상에서 족과 주기에 따라 어떤 성질들이 규칙을 가지는 거였잖아. 또 복습 너무 중요해. 자 유효 핵전하량이라는 값은 구하는 식이 뭐야? 응? 그치 해야지. 원래 원자 번호에서 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의 전하량이 중요한데 이게 인력인데 그치? 이걸 그대로 다 느껴요? 전자끼리 가리는 정도를 빼줘야 돼요? 빼줘요. 가리움 상수라는 걸 빼줘야 돼. 그치?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데 이 값이 이거랑 똑같지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이 가리움 상수를 따지는 규칙에 의하면 자 이제 주기율표상에서는 자 이 값의 특징이야. 어디로 갈수록 커져? 오른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 다시 얘기해서 뭐가 클수록? 주기율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가 용어. 족이 클수록. 족이 클수록 증가한다. 많이 증가해요. 많이 0.65씩. 알았죠? 자, 주기랑도 조금은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주기가 어떨수록 더 커진다? 아니, 주기가 클수록 커진다. 근데 이 주기는 큰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안 해도 좋아. 그냥 족이 클수록 커진다. 그냥 이 말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또 배웠던 거 복신 총복수예요. 자, x축이 족이야. y값이 유효 핵전하량이야. 그래프 어떻게 돼요? 1족부터 출발해서 18족이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한다.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어요. 18족이 제일 크고 1족이 제일 작은 값을 가진다. 자, 우리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의 세기를 따지는 게 중요한데 그 인력의 세기는 핵의 전하량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기력이라는 힘은 거리도 중요한 중에 거리. 그 핵과 전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뭐야? 원자 반지름. 자, 반지름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여기 지금 몇 번째 하는데 또 안 돼? 유효 핵전하량에 반비례하고 재우가 이 값이 커지면 반지름이 작아지잖아. 세게 잡아당기니까. 껍질수 주기에 제곱. 어떻게 반비례해요? 반지름은 껍질이 많아지면 이게 껍질이 많아지면요 이게 당연히 멀어지지. 어떻게 반지름이 작아지겠어요? 그냥 그지? 주양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니까 반지름이. 아니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왜 다 따지냐면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이 인력이 강하냐 약하냐가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따지려고 지금 하는 거야.
화학은 이 전자가 중요하거든요. 화학은. 근데 그 전자가 원자 안에 들어있을 때 핵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핵한테 붙들려 있다고요. 핵한테 인력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원자의 성질은 이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를 비교하고 따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유혈전이랑의 반비례하고 껍질수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좀 전에 했네.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이게 같으니까 유혈전이랑의 반비례하지. 그리고 족이 어떨수록, 반지름은 족이 어떨수록 커져? 작을수록 증가한다. 그 말이죠. 좀 전에 이걸 했잖아. 그러니까 유혈전하고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만 반지름은 어디로 갈수록 커져?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죠? 족이 작을수록 증가한다. 그 다음에 유효했다랑은 이 주기랑은 큰 상관이 없지만 반지름은 주기랑 결국적인 관계가 지금 제곱입니다. 우리가 제곱. 자, 주기가 어떨수록? 주기가 껍질수인데 껍질수 주기가 어떨수록? 클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왼쪽 어디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진다. 그럼 결론. 오른쪽,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져. 그러면 핵과 전자 간의 거리는 멀어져. 핵과 전자 간의 거리는 멀어져. 유해전자랑은 작아져. 그럼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지? 그러면 이리 갈수록 전자를 떼기 쉬워. 자, 이건 X축이 족이야. 여기가 반지름이야. 같은 주기에서 1쪽부터 18쪽까지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유혈전자랑이랑 반대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잖아. 기억 안 나?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유혈전자랑하고 반지름은 반대로 그려진다고요. 그래서 이 반지름은 원자의 반지름은 아래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고요. 이거 왼쪽으로 갈수록 이 그래프인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고요, 점점. 그리고 주기랑도 관계 있으니까 주기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족이 감소할수록 이게 이 말이잖아. 족이 감소할수록 증가. 주기가 클수록 증가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주기율표상에서 주기가 크고 족이 작아서 왼쪽 아래에 있는 원자일수록 반지름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강해져 약해져? 대답 안 해요? 한 명이 딱 가고 나니까 아예 수업 진행이 안 되네. 아니 이리 갈수록 그러면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은 강해져 약해져? 약해져. 그러면 전자를 떼기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져. 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오늘 뭐라고 배웠어? 전자를 그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오늘 재호가 뭐라고 배웠니? 나 깜짝 놀랐네. 야, 우리 지금 오늘 수업 중에 절반 앞타임 1시간 반 동안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이 제목도 안 나와. 전자를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선생님 뭐라 그래요? 이온화 에너지. 그럼 이리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요, 작아져요? 이온화 에너지가 전자를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니까. 근데 왼쪽 아래로 가면은 핵하고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고. 반지름이 커지니까. 어렵다라는 선입관을 버리세요.
아니 니네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태양들에를 돌고 있지. 태양계. 자, 만약에 우주에서 누군가가 이 행성을 태양에서 떼버리고 싶대. 어느 행성이 제일 떼기 쉬울까? 해. 그래, 잘하네. 왜? 제일 멀리 있으니까 태양한테 인력을 제일 약하게 받을 거 아니야? 그 제일 떼기 쉽겠지.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뭐가 어려워요? 야, 이게 핵이고 이게 전자라고. 그럼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 떼기 쉬워, 어려워? 쉬워. 쉽다고.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이 전자를 뗄 때 필요한 힘 같은 거야. 그 에너지가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많이 들겠어, 조금 들겠어? 쉽게 떨어지니까 전자가 조금 든다고. 그러면 이온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반대로. 반지름이 길어져.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라는 값은 좀 주기율표상에서는 어디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이온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그치? 유혈전화량은 어디로 갈수록 커져? 오른쪽이. 조기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반지름은 어디로 갈수록 커져? 아래. 왼쪽. 아래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럼 다시 전자를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온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커져? 또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근데 이온 에너지는 전자를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보니까 예외인고지 생기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긴 커지는데 예외인고 두 군데. 이쪽하고 18쪽까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중간에 내려오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요. 몇 쪽 몇 쪽? 2쪽 13. 그래, 13쪽에서 내려오고 또 16. 15, 16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여기 16인 곳하고 13에서 내려온다고. 그렇지? 왜? 이런 값들이 다 뭐랑 연관되어 있는 거야? 핵과 전자 간에 인력과 관계된 값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유효핵전화량,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얘네들이 주기율표상에서 족과 주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 모르면 화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 자,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거. 영어로는 일렉트로 네거티버티라 그러는데 영어는 몰라도 되고 전기 음성도가 뭐냐? 자, 거기 밑에 보면은 전기 음성도의 정이라고 써 있죠.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들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전기 음성도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 쓰라는 대로 써. 한번 써봐. 전기 음성도가 원자와 원자가 결합할 때, 우리 항상 원자는 뭐를 이용해서 결합을 한다고? 전자를 이용해서 결합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X라는 원자하고 Y라는 원자. 여기 좀 봐봐. 얘도 핵이 있고 얘도 전자가 있고 얘도 핵이 있고 얘도 전자가 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핵과 핵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해?
플러스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 청력, 반반. 그리고 이제 화학에서는 청력이라는 말보다 반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화학에서는. 알았지? 전자와 전자끼리도 무슨 힘이 작용해? 반발. 반발이 작용해. 그러면 반발은 얘네들을 붙게 만드는 거야?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뭐 그런데 원자하고 원자가 그럼 왜 결합을 하느냐? 그건 이것 때문이겠지. 이쪽 핵이 이쪽 전자를 잡아당기고 이쪽 핵은 이쪽 전자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합하는 거 아닐까? 한마디로 핵이 전자를 서로의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서로와 서로가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면 X는 Y의 전자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Y는 X의 전자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X에서 전자 하나 내놓고 Y에서 내놓은 전자 이 한 쌍을 양쪽에서 같이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화학결합. 그럼 앞으로 이제 화학결합이라는 건 뭐냐? 원자와 원자가 뭘 이용해서 이 동그라미가 뭐야? 전자. 근데 전자 한 개야? 전자 한 쌍이야? 전자 한 쌍. 원자와 원자가 결합할 때 이 전자 쌍을 당기면서 결합을 하는데 이 전자 쌍을 자기 쪽으로 당기는 정도. 이 원자가 이 결합할 때 사용하는 이 전자 쌍을 자기 쪽으로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느냐. 원자마다 그 당기는 세기가 다르겠죠? 그 잡아당기는 세기를 전기 운송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화학 결합이라는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수치가 바로 전기 운송도라는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하는 얘기에서는 이 전기 운송도를 보는 것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 쌍을 잡아당기는 세기. 그러면 이것도 규칙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상당히 쉬워요. 자, 어떤 원자가 전자 쌍을 잡아당기는 세기는 이 원자의 유효 핵자량이 어떨수록 당연히 커질까? 어떨수록 세게 잡아당길까? 클수록. 반지름은 작을수록. 유효 핵자량이 커지고 반지름이 작아지려면 주기율표에서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 위. 결론을. 이 정리부터 더 쉬워요. 예외도 없어. 정리부들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쉽다. 전자 쌍을 잡아당기는 세기는 주기율표에서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이 과학자 이름 몰라도 되는데 이 잡아당기는 세기를요 상대적인 수치로 제일 큰 놈이 플루린이거든요. 이 플루린을 4라고 해놓고 플루린이 잡아당기는 세기를 수치 4라고 했을 때 다른 원자는 상대적으로 얼마의 세기로 잡아당기느냐 그걸 수치화시킨 걸 전기 운송도라고 합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이건 기억하세요. 18족은 제외, 예외. 18족은 빼고 플로린이 가장 크다. 18족은 왜 빼느냐? 18족은 전기 운송도를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할 수 없고 그냥 18족은 빼고 플로린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센 놈이 누구냐? 이 옆에 산소 있죠? 산소가 3.5 정도의 수치를 가져. 산소 옆에 누구 있지? 17조, 16조. 그럼 15조 첫 번째 원소. 9번, 8번. 주기율표가 이 정도가 아닌데? 7번 질소일 거 아니야? 질소가 3 정도의 수치를 가져. 그 옆에가 탄소거든요? 2.5 정도의 수치를 가져. 뭔가 규칙이 있네? 2주기에서는 조기 하나 줄어들 때마다 얼마씩 줄어? 0.5씩 감소한다. 이유는 조기 커질수록 유효액전자량은 얼마씩 커져? 0.65씩 커지면서 반지름이 작아지지? 그러니까 전자를 점점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다. 자, 그리고 요 위에 수소가 있는데요. 수소는 여러분이 꼭 따로 기억해야 돼요. 수소는요,
일쪽이긴 하지만 제일 왼쪽이긴 하지만 반지름이 되게 커 되게 작고 껍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작지. 네. 반지름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도 정기무수가 꽤 큰 편이야. 그래서 얼마쯤 되느냐? 2.1 정도의 수치. 야, 요 밑에 CL 있죠? CL이 3.1 정도의 수치를 가지거든요. 뭐 3이라고 해도 돼요. CL도 3 정도 돼요. 맞잖아. 자, 주기표에서 어디로 갈수록 커져? 이 수치 좀 봐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자, 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세기가 커질까? 이유는 뭐라 그러면 돼? 무슨 전하량은 커지고? 그러니까 화학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앞에 거를 이용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무 앞에 게 안, 지금 유효전. 이거 이름이 유효전하량이에요? 유효. 네. 유효 핵전하량. 이리 갈수록 유효 핵전하량 증가의 감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야, 그럼 우리 지금 2, 3주 동안 한 거를 다시 되돌아봐서 다시 다 할 수는 없잖아. 이쪽으로 갈수록요 전자가 느끼는 핵의 실제 플러스량이 커진다니까. 그 핵의 플러스량을 유효 핵전하량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니 전자 입장에서 이 핵의 유효 핵전하량이 더 크다고 느낀다라는 말은 인력을 세게 느끼겠죠, 그치? 이거 제일 중요한 값이라니까. 제발 좀 유효 핵전하량. 근데 아직 용어도 잘 몰라. 야, 니네 수학에서 2차 방정식이지. 이거 뭐라 그래? 아직 안 배웠나? 2차 방정식 아직 진도 안 나갔어? 나만 이걸 2차 방정식의 이 값을 뭐라고 그래요? 판별식. 판별식! 근데 지금 지금 화학으로 지금 뭔지 알아요? 이 판별식이 중요하고 이거 어디다 써먹는지 다 배우잖아, 그지? 이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0이냐에 따라서, 그지?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 해가.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무슨 수준인지 알아요? 이걸 다 진도 다 나오고 좀 수학 시간 다 배웠는데 B제곱마이너스 4A식은 뭐야? 판식이고 이런. 판식은 뭐가 판식이야? 판별식이지, 그지? 응? 선생님 이게 뭐야? 그랬더니 유효전하량.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뭐야? 핵자가 빠지면 어떡해? 유효 핵전하량. 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량이 어떻게 돼? 증가해. 자, 그러면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은 오히려 어떻게 돼? 감소해. 그러면 이거는 증가하고 이거는 감소해. 이제 지금 상황을 또 봐요. 이게 커지고 이게 줄어든다가 뭐냐? 아까 태양계 생각 좀 해봐. 이게 커지고 이게 작아진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전자가 느끼는 이 플러스량은 커지면서 거리는 더 가까이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인력이 어떻게 써? 인력이 세질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어려운 얘기 아니라니까.
이게 커지고 이게 작아질수록 핵하고 전자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플러스를 많이 느끼니까 인력을 세게 받는다고요. 알았어? 그러니까 전자를 떼기는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 그리고 당연히 결합할 때 마찬가지지. 결합할 때 이 전자 쌍을 이럴수록 이거를 잡아 당기는 세기도 강해질까 약해질까? 강해지겠죠. 이게 그 말이라고요. 제일 큰 게 누구다? 18족은 전기음성도는 근데 18족은 항상 빼고 따지는 거라고. 그러면 18족 빼면은 누가 제일 전구가 큰 거야? 플루오린이 제일 크다고. 자, 수치 외워놔야 돼. 얼마라고 플루오린이? 요거를 수치화 시켰어요. 폴링이라는 화학자가 만든 수치야. 과학자 이름 몰라도 돼. 폴링이 이 이론을 가지고 노벨 화학상 받았어. 자, 넘버 2가 누구야? 두 번째로 센 놈이 누구야? 산소. 얼마? 3.5. 질소는 3. 탄소는 2.5. 요 네 개 꼭 기억하고 수소까지만 외우세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만 알면 되고 이유를 대답하면 되고 요렇기 때문에 커진다. 알았지? 그리고 제일 큰 건 누구다? 플루오린인데 그걸 수치화시키면 얼마다? 4가. 제일 큰 거 4는 당연히 얘가 기준이니까 이 플루오린이 기준값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플루오린 빼고는 요 4개만 외우면 돼요. 이 4개는 왜 외우느냐? C, H, O, N.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원소 4개예요.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요 4가지 원소로 된 물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4가지 원소로 된 화합물이 많다는 얘기가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화학 물질 따질 때 이 4가지 원소끼리 이렇게 화학 결합하는 걸 잘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화학 결합할 때 되게 중요한 값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4 원소의 정비음성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화학 결합을 쉽게 공부할 거 아니야. 그렇지? 됐지? 정비음성도 전자쌍을 화학 결합할 때 전자쌍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할 때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세기를 전기음성도라 그러고, 이 전기음성도는 주기를 더해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18제곱 빼고. 자,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크지? 그러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세기가 강하지? 앞으로 이런 원소들을 뭐라고 그러냐? 자, 필기 해놨고,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들을 우리가 앞으로 통틀어서 비금속 원소다. 저번에 했잖아요. 또 주기표현. 그럼 반대로 왼쪽 아래로 가면 전기음성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전기음성도가 매우 작지? 이 전기음성도가 매우 작은 원소를 뭐라고 그러냐? 오늘 비금속의 반대말이 뭐지? 금속 원소다. 원소자 빼 금속, 비금속이라고. 앞으로 또 이렇게 얘기해. 뭘 금속이라고 그래? 반짝이고 전기 잡혀고, 그거는 금속이 가지는 어떤 성질이고요. 금속의 정의는 뭐야?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소. 그게 금속.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 다 입력됐나? 자, 여러분 책에 여기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여기 맨 아래 여기 좀 봐. 여기 맨 아래 조그만 표 있잖아. 주기율표.
자,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금속성이라고 쓰고 싶어? 비금속성이라고 쓰고 싶어? 비금. 그렇죠. 요 오른쪽 위 귀층에다가 여기 책에 표 있잖아. 이거 그대로. 그리고 여기 일이 갈수록 전기 운송도가 증가한다고 돼 있지? 여기다가 요쪽 귀퉁에다가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운송도가 감소한다고 써 있지? 이쪽에다가 뭐라고 쓰고 싶어? 금속성이 증가한다.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전기 음성도가 이제 뭔지를 알았으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쭉 넘겨서 결합의 이원성과 전기 음성도의 차이. 이게 몇 페이지지? 세 페이지 더 지나가면 돼. 결합의 이원성과 전기 음성도 차이 해가지고 질문이 하나 있을 거야. 내용이 하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은 조금 이따가 보고 요 오른쪽에다가 딱 정리하세요. 자, 지금 설명을 잘 들어봐. X라는 원소랑 Y라는 원소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붙는데 이 붙는 걸 뭐라 그런다고? 화학 결합이라 그런다고. 자, 근데 결합할 때 이 중간에 뭐가 끼어 있다고? 그냥 결합할 수는 없잖아. 뭐가 있어야 되잖아. 전자 한 개, 한 쌍. 전자 한 쌍을 그림 그려요. 이렇게 전자 한 쌍을 같이 가지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합을 하는 이유는 이 전자 쌍을 Y도 자기 쪽으로 당겨 안 당겨? X도 당겨 안 당겨? 당겨. 이 당기는 세기를 뭐라 그런다고? 이 전자 쌍을 잡아 당기는 세기를 뭐라 그런다고? 미치겠네. 전기 음성도라 그런다고. 이 화살표 길이가 뭐야? 바로 이 화살표를 길게 그릴수록 무슨 도가 크다? 더 세게 잡아당긴다 그런 뜻이라고. 이 전자를. 이 화학의 어떤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용어의 뜻부터 자기 거를 만들고 확실하게 만들고 공부를 하는 거야. 아니 그 용어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다시 원자와 원자가 화학 결합이라는 거를 배우는 게 화학이라고요. 근데 그 화학 결합할 때 뭐를 서로 잡아당기면서 결합을 한다고? 전자 쌍을 잡아당기면서 결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자 쌍을 잡아당기는 이 세기가 중요하다니까. 이 전자 쌍을 잡아당기는 세기를 수치화한 걸 뭐라 그런다고? 전기 음성도라 그런다고. 근데 이 전기 음성도는 원자마다 다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다고요.
이 전기음성도는 어디로 갈수록 크다고? 원자마다 다른데? 오른쪽이. 그렇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알았죠? 누가 제일 크다고? 플로우. 플로울이 제일 크다고. 자꾸 그렇게 대답하면서 하세요. 할만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 이제 필기야. 이 전기음성도가 여기다가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그대로 필기하세요. 요 그림 그대로 그리고 화살표까지 좀 하고 전기음성도가 X보다 Y가 더 크다라고 합시다. 그럼 주기율표에서 누가 더 오른쪽 위에 있다는 얘기야? Y. Y가 더 오른쪽 위에 있고 X가 더 왼쪽 아래에 있는 원소라는 얘기인 거죠. 응? 그러면 자 결합을 하기는 했는데 Y가 더 세게 잡아당겨. 그럼 이제 또 잘 들어. 이 전자 구름 이게 원래 오비탈이잖아. 아니 그냥 전자 두 개라고 쳐. 이 전자 두 개가 딱 가운데 있을까요? 당기는 세기가 센 쪽으로 치우칠까요? 치우. 그럼 이렇다면 이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칠까? 이 두 개. Y. Y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겠지? 자, 그리고 치우치는 걸 화살표 이렇게 빨리 해. 이 화살표가 이 화살표보다 더 크니까 실제로 이 전자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데 그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걸 앞으로 이렇게 표시. 요 약속이요. 요 화살표는 화살표인데 요 왼쪽에다가 요 짝대기 하나를 더 커요. 요게 전자가 뭐 하는 모습이야? 쏠. 치우치는, 그래, 쏠리는 모습. 쏠린다보다 전자가 치우친다. 이 전자가 치우치는 현상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그러냐? 쓰세요. 쌍극, 좀 어려워, 용어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나중에, 오늘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야.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러고, 이걸 앞으로 뮤라고 써요. 모멘트. 영어로 치면 M이겠죠, 스펠링이. M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뮤거든요. 뮤? 이걸 모멘트라고 해서 뮤자라는 기호를 쓰고 읽기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써봐. 자,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배울 거고 어쨌든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전기음도 차 때문에. 그러면 야, 이 전자 둘 중에 하나는 원래 X 거고 하나는 Y 거지. 자, 이거야. 선생님하고 재욱이하고 전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은 네 전자를 잡아당기고 니는 내 전자를 서로 잡아당겨. 그래서 서로 전자 하나씩을 가운데 내놓고 우리들이 그 전자를 잡아당기다 보니까 우리 둘이는 서로 싫어하지만 서로 그 전자를 당기다 보니까 우리 둘이는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전자를 하나씩 똑같이 내놨는데 사실은 그 전자를 잡아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내가 더 크거든? 그럼 그 전자 두 개가 재욱이하고 선생님 사이에 딱 가운데 있을까? 이 전자 두 개가 내 쪽으로 조금 더 끌려올까? 끌려오겠지?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처음보다 전자를 조금이라도 더 얻은 게 되는 거고 재욱이는 전자를 약간 뺏긴 게 되는 거지? 그럼 자 이거랑 똑같은 말 전자가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니까 Y는 전자를 조금 더 얻었지? 그럼 무슨 전기를 띠겠어? 전자를 조금 더 얻었으니까 약간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지? 원래 띈 거야? 결합을 하다 보니까 띈 거야? 그거를 앞으로 뭐를 델타라고 쓰고요. 요거의 소문자예요. 우리가 수학과학에서 델타는 변화량을 뜻하잖아? 전기가 변하게 돼. 요쪽은 약간 마이너스를 띠고 요쪽은 약간 플러스를 띠게 된다. 이런 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왜 쌍극자라고 그러냐? 한쪽은 무슨 전기를 띠고 한쪽은 그럼 한 가지 전기만 띄어서 양쪽이 두 가지 전기를 다 띄었어. 그래서 쌍이라고 해요. 쌍. 플러스 마이너스 한 쌍의 전기를 띈다. 그래서 쌍극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용어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배워요.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생기면서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띠게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결합할 때 어느 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어느 쪽이 플러스를 띠는지를 알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 전기 운동도가 누가 큰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 규칙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니까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있을수록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크고 왼쪽 아래에 있을수록 작으니까
어느 쪽이 마이너스고 어느 쪽이 플러스 예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못했어 이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마이너스,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이 당연히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들리겠나? 자, 요거는 쓰지 말고 잘 들어. 근데 자, 얘를 들어봐.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결합을 할 때 아예 이렇다고 치자. 얘한테 전자 한 개를, 이 전자 한 개를 만약에 그냥 완전히 준다라고 가정하자. 원래 완전히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냥 얘가 얘한테 전자 하나를 완전히 준다고 치자. 그럼 얘는 확실하게 전기 얼마를 띠지?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띠지. 얘는 플러스 1의 전기를 띠지.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얻으면서 하는 결합을 원래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온이 되면서 하는 결합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온 결합. 그러면 얘네 둘이 완전히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100%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전기를 얼마씩 떼야 돼?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 2 기억나? 1.1 곱하기 10-19승. 그런데 실제로 X하고 Y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요, 이 전자 두 개를 얘가 100% 완전히 가져갈까요? 완전히 가져갈 수는 없을까요? 완전히 그럴 수가 없지. 왜? 얘도 당기긴 당기잖아, 약하더라도. 그지? 실제로 완전히 가져갈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완전히 가져가면 그거를 무슨 결합이라고 그런다고? 이온 결합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선생님 잘 들어봐. 잘 들어봐. NaCl이라는 어떤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 전자가 이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나중에 측정해 보니까 Cl 쪽이 마이너스 0.82 좀 어려워. 0.82의 전기를 있죠.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0.8이면 자동으로 이쪽은 얼마야? 플러스 0.82를 떼야지. 2 너무 신경 쓰지 마. 숫자야, 숫자. 상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숫자. 그럼 잘 봐. 이 경우에 이 공유했던 이 전자가 Cl 쪽으로 100% 이동한 거야? 100% 이동한 건 아닌 거야? 100%. 그러면 자, 몇 프로 이동한 거야? 선생님 아까 100% 이동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2야 0.82야. 0.8. 그러면 이 0.8이라는 값은 1에 비하면 몇 퍼센트인 거야? 80. 80%인 거지? 그러면 자 실제로 얘는 몇 프로는 뺏어간 거고, 전자 중에 몇 프로는 얘가 뺏어간 거고, 80% 뺏어간 거고 20%는 같이 가진 거 아니야? 네. 우리가 뺏어가는 결합을 뭐라 그런다고? 이온 결합. 그러면 같이 가지는 결합은 공유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지금 NaCl은 이온 결합의 성질이 몇 퍼센트인 거야? 실제로? 80%. 공유 결합의 성질 20%.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성질이 더 우세해요? 이온 결합. 그러면 NaCl은 둘 중에 하나로 판정한다면 이온성이 조금이라도 더 크니까 무슨 결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온. 그래서 NaCl은 우리가 앞으로 이온 결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제 우리가 무슨 결합을 했는지 따지려면 이 공유했던 전자가 몇 50% 이상 치우쳤는지 안 치우쳤는지를 따져줘야 되겠지? 네. 자, 지금부터 필기예요. 그래서 중요 결합의 이온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온 결합의 성질을 얘기합니다. 결합의 이온성이라고 해요. 필기해 빨리. 퍼센트거든요. 이거 구하는 식이 뭐냐? 선생님 식 한번 써볼게. 여러분들 아까 숫자로 선생님이 예 들었을 때 다 대답했거든요. 이게 얼마냐? 2분의 델타 곱하기 100. 이게 결합의 이온수입니다. 아니 아까 NaCl인 경우에 이 델타 값이 얼마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 0.82라고. 네. 그러면 야 완전히 주고받으면 얼마야? 2. 네. 전자한계를 완전히 완전한 이온 결합이면 2여야 되잖아. 근데 실제는 완전한 2야 0.82야. 0.8. 그럼 몇 프로 주고받은 거야? 80. 그러니까 이거지. 2분의 0.82 곱하기 대역이 바로 80%인 거 아니야? 이거 공식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결합의 이온성. 그럼 공유성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 합치면 몇 프로 나와야 돼? 합치면 100%. 그러니까 결합의 공유성 구하는 방법은 뭐겠어? 100에서 이온성을 빼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빨리 쓰세요. 필기.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이에요. 자, 이온성이 공유성보다 더 크대. 그럼 무슨 뜻이지? 이온 공유성이 몇 프로, 이온성이 몇 프로 이상? 50. 50% 이상. 공유성은 50% 이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조건이 뭐지 그러면? 델타가 얼마보다 크면 되는 거야. 되게 쉬운데? 50. 아니 퍼센트로 50이 되려면 네. 0.52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양쪽 끝이 띈 이 전기값이 0.5를 넘어가면 이온성이 더 큰 거죠. 네. 이러면 무슨 결합이라고 판정할까? 이온 결합. 그러면 이온 결합. 그냥 필기 하세요. 그럼 반대로 이온성보다 공유성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다시 이렇게 될 조건은 뭔데? 이 델타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 0.52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무슨 결합의 성질이 더 큰 거야? 공유 결합의 성질이 좀이라도 더 크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판정한다면 무슨 결합이라고 판정해야 돼? 공유 결합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라. 선생님 그럼 이거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딱 50% 되는 경우는 아예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 수학에나 있는 거고 실제로 화학에서 이게 딱 50%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등호는 안 따져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보세요. HCl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 자, 이제 이 물질이 무슨 결합인지를 판정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배운 바에 그러면 얘를 가져다가 이 오른쪽 끝이 전기를 얼마 띄고 이 왼쪽 끝이 전기를 얼마 띄는지를 측정해 보면 되겠지. 네. 근데 잘 봐요. 이거 분자 하나거든요. 이거 크기 되게 커요, 되게 작아요. 작아요. 그리고 그 조그만 분자를 가져다가 이 양쪽 끝이 전기를 얼마 띄었는지를 측정하는 게 원래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화학자들이 할 수 있어. 이 방법이 있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재가지고 나중에 배워. 뮤는 델타 곱하기 R 이런 식이 있거든요. 이 쌍극자 모멘트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 거리 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을 잴 수만 있다면 이거 알 수 있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델타를 알아낼 수는 있다고. 근데 실제로 이 델타를 잰다라는 게 쉽겠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겠어? 어렵겠지? 물론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돼. 이 값이 나와 있으면 판정하는 줄은 알아야 돼. 근데 맨날 물질 나올 때마다 이 델타가 얼마인지를 재서 알아낸다? 말도 안 되겠지, 그지?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정확하게는 이 델타를 재봐야 되는데 또 필기. 재서 하지를 않고요. 아까 폴링이라는 사람이 아까 정했던 전기 음성도라는 수치 있지? 그 수치를 알면 이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 뭐냐? 자, 씁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정확하게는 1.67인데 그냥 약 1.7이라고 하면 돼. 1.7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은 이제 이걸 기억하. 그럼 반대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얼마보다 작게 나면 1.7. 1.7보다 작게 나면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여러분 책에 요 그래프 요 그래프가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잘 들어요. X축이 지금 전기 음성도 차이라고 써있지. 그래프 찾았어? 네. Y축에 뭐라고 써있는 거냐? 요 Y축에 결합의 이온성이라고 써있는 거야. 이온성 퍼센트. 그러면 최대가 몇 프로야? 100%죠. 최소 몇 프로야? 0%. 어? 네. 자, 이제 이건 쉽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이 X하고 Y하고 이 전자 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겠지. 네. 그러면 이온 결합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공유 결합에 더 가까워져? 이 차이가 심할수록 이온결합. 이온 결합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은 비례하겠어, 반비례하겠어? 또 생각. 두 원자가 결합을 하는데 이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 전자를 잡아 당기는 힘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럼 한쪽으로 전자가 심하게 쏠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온 결합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공유 결합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온결합. 그러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비례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직선이 아니고요. 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여기 점들 이렇게 찍혀 있지. 이 점들을요. 여기 HF 찾았어? 네. 요거를 요렇게 S자형으로 요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아, 이 책이 마음에 안 들어. 원래 그려놔야 되는데 그 점들을 대충 따라가. HF만 벗어나 있는 거야. 이렇게 HF를 빼고 나머지 점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S자형이 되도록 요렇게 곡선을 하나 그려드려.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그려 넣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딱 자르느냐? 여기 딱 가운데, 여기 점선 하나 더. 여기 딱 가운데 50% 되는 지점에 요 X좌표에다가 수선을 딱 내리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정확하게는 1.67인데 그냥 여러분은 1.7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2가 여기 있잖아. 여기 딱 가운데가 여기 1.7 정도 돼요. 선생님이 했던 말이. 그러면 이 전기음성도 차와 결합의 이온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판단. 이 그래프에다가 쓰세요. 1.7 꼭 표시해. 그러면 이거보다 왼쪽 구간, 야 이거보다 요 사이 구간에서는요 이온성이 몇 프로보다 작아? 50%보다 작지? 요 왼쪽에다가 써. 무슨 성이 무슨 성보다 더 커? 공유성. 이온성이 커요? 공유성이 더 커요? 공유성이 더 크지? 그러면 이 왼쪽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오른쪽 구간은 무슨 성이 더 커? 이 그래프가 50% 넘어가잖아, Y값이. 쉬워. 이온성이 공유성보다 더 크다니까? 그러면 이쪽은 무슨 결합이라고 판정해? 이온결합이라고 판정해. 그러면 지금 썼던 이 값이 이 그래프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판정하는 자, 진짜 방법은 원래는 이 델타를 재야지.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델타를 재는 거 대신에 무슨 수치를 이용하면 편하다? 무슨 차? 전기 음성도 차이를 따져서 하면 편하다. 근데 이거 이유는 아직 설명 못하고요. 이 차이로 따졌을 때 예외가 딱 하나 생겨요.
그게 바로 HF. HF 동그라미 치고 얘만 예외예요. 자, 거기 HF는요, 이 차이가요, 1.9입니다. 얼마? 1점. 이 차이가 1.9야. 그럼 원래 무슨 결합이어야 맞아? 이온 결합. 그런데 HF가 이 점이 이 그래프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지. 그래서 이게 50%보다 아래에 있어요. 비록 1.7보다 많이 나지만 무슨 결합이야? HF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예외. 공유 결합. 그러면 HF 예외 하나만 기억해주면 전기 음성도 차이만을 가지고 무슨 결합인지 따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델타 재는 게 편리해요. 전기 음성도 차로 따지는 게 간단하고 편리해요. 전기를. 그럼. 자, 두 번째 방법이야. 자, 그런데 다시 무슨 결합인지 판정하기 위해서 폴링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많이 나는지 조금 나는지를 따져주면 되는데, 그럼 다시 이거 써먹으려면 여러분이 무슨 수치를 싹 다 또 외우고 있어야 돼? 전기. 전기 음성도 수치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 외우고 싶어? 아, 원서 거의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 100가지의 전기 음성도를 다 외우겠다고? 몇 개만 외우라고? 선생님 아까 몇 개 외우라고? CHO. CHON 4개는 꼭 외우라고. 플로리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제일 기준이니까 4니까. 알았죠? 네. 그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 다시. 잘 들어야 돼. 전기 음성도 수치를 가르쳐 주면 판정할 능력은 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이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지. 그래서 마지막. 원래는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또 이 전기 음성도를 다 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자, 물론 이렇게 하면 조금 부정확해지기는 하는데, 자, 마지막 필기.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을 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확실하죠. 자, 우리 아까 금속의 뜻이 뭐였어? 전기 음성도가 자와. 작은 원소, 비금속은. 커요. 그러면 얘랑 만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날까 조금 날까? 많이 나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차이가 적게 나는 경우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공유결. 자,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쉬워요. 두 번째 방법이 제일 쉬워요.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쉬워요. 세 번. 세 번째 방법은 뭐하고 뭐만 구분해도 될 거예요. 금속. 금속, 비금속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하면서 금속, 비금속으로 나누는 방법 배웠잖아. 이거 하려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외가 조금 더 몇 개 생기거든요. 그래도 90% 이상 맞아요. 그럼 전기금속 수치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금속, 비금속을 갖고는 판정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주기율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표에서 적어도 무슨 원소, 무슨 원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비금속. 금속, 비금속은 나눌 줄 알아야 되는 얘기잖아. 그럼 금속, 비금속도 선생님 그것도 나누기 귀찮은데 다른 방법 없나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화학을 포기해야지. 너무 게으른 거지. 아니 금속, 비금속도 구분 안 하고 화학을 하고 싶으면 방법이 없어. 화학을 포기하세요. 자, 기억나나? 금속 어디까지 금속이야? 저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다 금속이지? 몇 쪽까지? 13족. 최소한 이거라도 기억해. 13족부터 알루미늄부터 여기 계단형으로 세 번 내려가라 그랬지? 자, 이 내려가는 것까지 알면 좀 좋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1족부터 13족까지는 적어도 다 금속. 오케이? 딱 두 개 빼고 수소랑 금속 빼고는 다 금속. 최소한 이거는 기억하세요. 자, 금속 몇 쪽부터 몇 쪽은 전부 금속? 1에서 13족은 전부 금속. 딱 두 개 빼고 수소하고 금소를 제외하고. 오케이? 네. 최소한 이거만큼이라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거의 아는 거야.
1쪽부터 13쪽까지는 수소, 금속 빼고 다 금속, 나머지는 비금속이다. 이렇게 알아서 무방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쓰는데요. 여기 지금 공유결합이잖아요. 자, 느낌부터 딱 하나 하고 이거랑 상관없이 잘 들어. 수소와 탄소는 무조건 100% 공유. 금속, 비금속 안 따져도 돼.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따로 기억하잖아? 그러면요. 선생님 아까 금속, 비금속으로 따지면 저 정확도가 한 90%쯤 된다 그랬지? 요거 하나만 따로 기억하잖아? 그러면 정확도가 99%가 돼. 자, 금속, 비금속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비금속, 비금속은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수소하고 탄소는 무조건 공유 결합이다. 이유 알려줄게. 잘 봐. 아까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얼마였지? 2.1. 탄소가 얼마였지? 2.5. 제일 큰 게 얼마였지? 4. 그럼 제일 작은 건 얼마냐? 이 전기 음수도가 제일 작은 거는 주기면서 제일 왼쪽 안에 있는 거지? 한 0.6 정도 되거든요. 안 해도 돼. 전기도가 제일 작은 게 한 0.6 정도 돼요. 대충. 그러면 얘네들이 말이야. 제일 작은 놈하고 제일 큰 놈하고 딱 중간쯤 되잖아요, 값이. 네. 그럼 이 탄소하고 수소는 이게 안 돼. 탄소하고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거의 한 딱 중간쯤 있는 놈이에요. 그럼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전기도가 큰 놈하고 만나고 전기도가 작은 놈하고 만나면 차이가 많이 날까 별로 안 날까? 그래서 무조건 공유해요. 이유는 알려줬어. 이제 기억해. C하고 H가 결합하면 다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 그러면 자 이제 이거 봐. BeH2. 자, 베릴륨 몇 쪽? 이제 이거 생각나지? 베마칼스가 네, 2족. 2족은 금속, 비금속. 금속. 수소는 비금속. 비금속. 그래 원래 금속, 비금속이면 보통은 무슨 결합이야? 이온 그런데 아니야. 근데 이때는 이걸 쓰면 안 돼. 뭐니까 이게? H. 수소지? 아, 수소잖아, 수소. 네. 무조건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비금속이지만 공유 결합이야. 자, 이제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판정하는 방법. 자, 여러분 수준에서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판정한다. 자, 금속은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전부 금속? 1에서 13조. 그리고 수소, 금속 빼고. 알았죠? 네. 나머지는 비금속이라고 알아도 돼. 네. 자, 그때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 결합.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떤 원자는 무조건 공유 결합이라고? 수소랑 탄소는 무조건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조금 전에 정리한 거를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좋아. 아니면 자, 전기음성도를 전부 다 외우세요. 아까 전기음성 표 있었잖아. 그 표 다 외우면 돼. 그 외워서 이거 하든지. 선생님이 전기음성도 다 못 외우겠는데요? 그럼 더 닮아보고 있어요. 자, 앞으로 선생님이 HCl이 무슨 결합인지 묶어달라. 빨리 HCl을 가져다가 그럼 어떤 아까 장치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HCl이 이 오른쪽이 전기 얼마큼 띄고 이쪽이 전기 얼마큼 띄는지 측정을 하면 돼요. 어떤 방법 쓸 거야? 이거 제일 거야? 전기음성도 100개 정도 다 외울래? 알았죠? 그럼 이것도 안 하려면?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화학 포기하라고 했어. 오케이?
빨리 써라. 접니다. 자, 판정은 이제 이걸로 하는 거야. 대신에 외우지는 않는데 이거 가르쳐 주면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또. 알았지? 네. 측정하는 건 아닌데 이 값을 가르쳐 주면 또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봐. AB라는 물질이 있어. 자, 요쪽 델타 마이너스, 요쪽 델타 플러스인데 요 값이 마이너스. 잘 들어봐.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쿠올록이래요. 이거 그럼 무슨 결합이게 이렇게 물었어. 단 2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쿠올록이다. 이건 가르쳐줘요. 아 근데 이거 외우더라고 선생님. 너무 유명한 숫자라서. 그럼 자 이제 이거 델타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어. 자 그러면 얘를 2라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한마디로 얘는 이 값에 절대값으로 치면 몇 분의 몇이에요? 와 이거 안 돼. 야 이게 19승이지? 네. 그럼 얘도 마이너스 19승으로 고치면 이게 0.4 곱하기 10-19승 굴름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거 똑같으니까 얘는 1.6 얘는 0.4 몇 분의 몇? 1.6분의 0.4 계산이 안 돼. 4분의 4분의 1. 그러면 얘가 2면 얘는 4분의 1이잖아. 네. 그럼 몇 프로 이용결합인 거야? 25. 25% 이용결합인 거야. 그럼 몇 프로 공유결합인 거야? 75% 공유결합인 거지. 그러면 자, 이 물질은 이제 이용결합인 거야? 공유결합인 거야? 아니 이게 25%라니까. 공유결합인 거죠. 이렇게 수치를 주면 할 능력은 있어야 돼. 알았지? 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요? 네. 문제에서 이 수치를 가르쳐 주면 할 줄 알면 돼. 근데 실제로는 이거를 재수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는. 알았지? 네. 또 마찬가지로 자 정기 x하고 y가 있어. 자 얘 정기염 성도는 0.9, 얘 정기염 성도는 3.5래. 자 무슨 결합이야 이제? 아 정기염 성도 가르쳐줬어. 네. 차이 얼마나? 1점 아닌데. 이 빼기가 안 돼. 2.6. 네. 그럼 차이가 1.7보다 많이 나 조금 나? 많이 나요. 그럼 무슨 결합이야 이거? 이용. 아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용결. 이것도 마찬가지. 정기 음성도 수치 주면 또 판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근데 우리가 정의도를 외워서 푸는 건 아니라고. 알겠지? 네. 자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금속, 비금속을 구분해서 맞추면 된다고. 그리고 요거는 따로 기억해. 누구하고 누구는 제발 수소하고 탄소는 누구랑 만나든지 무조건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알았지? 오늘 배운 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용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에 따라서 이거 왜 배울까? 이용결합이냐 공유결합에 따라 성질이 완전히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물질을 판정할 때 이용결합한 물질이냐 공유결합한 물질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질이 달라요. 화학에서 제일 기본이에요. 자꾸 선생님이 지금 한 말 반복. 자, 처음부터 다시 오늘 딴 거 안 할 거야. 이쪽 단어는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이용해서 이제 이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진도 나가는 건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화학은 원자하고 원자가 전자 쌍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게 진짜 화학이야. 그게 케미스트리고 두 원자가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
그 과정을 배우는 게 화학이에요. 그걸 화학 결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화학 결합은 원자와 원자가 전자쌍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는 거잖아. 네. 그때 뭐가 되게 중요해? 그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세기가 중요하지. 네. 그게 화학 결합의 특징을 결정할 거 아니야. 네. 그 화학 결합의 특징을 결정하는 그 잡아당기는 세기를 뭐라 그런다고? 5글자? 전기 음성도라고. 이 전기 음성도를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수치화 시켰다 그랬어. 그지? 네. 자, 주기율표에서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 이 전기 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고, 누가 제일 크다고? 플루오린이 제일 크고, 그 수치는 외우고 있어야 돼. 얼마? 4. 자, 플루오린 빼고 나머지 4개는 또 외우고 있어야 돼. 산소는 3.5, 산소는 3.5, 질소는 3, 탄소는 2.5, 수소는 2.1. 자, F는 4, O는 3.5, N은 3, C는 2.5, 수소는 2.1. 이 5개만 외우라고 외우는 거. 알았지? 네. 앞으로 많이 써먹으니까. 나머지는 외우지는 말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알면 돼. 그러면 이제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전자가 많이 쏠릴 수도 있고 조금 쏠릴 수도 있지. 네. 그 전자가 쏠린 정도를 결합의 이온성이라 그런다고. 알았죠? 네. 그게 많이 쏠리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서 50% 이상 쏠리면 이온 결합. 자, 전기 음성도 차가 얼마 이상 나면 그렇게 된다고? 1.7 이상 나면. 자, 많이 쏠리지 않고 50% 이상 쏠리지 않으면 무슨 결합? 공유결합. 전기 음성 차가 얼마쯤 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1.7보다 작게 나면. 그런데 전기 음성을 다 외울 수는 없어서 그냥 어느 뭐만 가지고 그걸 판정한다?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로 그걸 앞으로 판정하자. 거꾸로 할게.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어. 자, 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소고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지? 그럼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날까 조금 날까? 많이 나. 그럼 전자가 많이 쏠리겠지? 50% 이상 쏠려.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자,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났어. 자, 비금속하면 전기 음성도가 커요. 둘 다. 그럼 둘 다 크니까 차이가 조금 나겠지? 네. 그럼 이온성은 작고 무슨 성이 커? 공유성이 커. 그럼 무슨 결합? 공유결합. 동의됐나? 그런데 금속 비금속과 상관없이 수소하고 탄소는 무조건 공유결합이다. 네. 이게 다야. 뭐 이거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이 해봐. MgO 이제 무슨 결합이야? MgO. 이거 이온 결합이라고 그래야 돼. 공유 이제 이거를 이제 자꾸 연습을 통해서 원소 종류 몇 가지 없잖아. 이제 금속 비금속을 좀 해가지고 이걸 이제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만 이제 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한 거지. 금속. 마그네슘 우리 주기표 다 외웠잖아, 그죠? 마그네슘 2족이지. 네. 2족은 금속. 비금속. 16족 비금속. 그럼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이온 결합. 왠지 오늘 이온 결합. 자, KCl 포타슘. 네. 포타슘. 리나 포르쉐 몇 조? 금속. 1조. 금속. 플륨 V 17조. 네. 13조까지가 금속이니까 17조는 뭘 고민해? 비금속이지. 네. 그럼 금속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 이온. 이온 결합. LIH 무슨 결합일까? 공유결합. 공유결합. H네. 공유결합. 자, C6H12O6 여러분 잘 아는 포도당. 나중에 이거 일단 포도당인지 아직 몰라도 돼. 이거 무슨 결합? 공유결합. 왜? C하고. C하고 H가 공유. 아니면 이건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공유. 포도당은 공유결합. 자, CO2. 공유결합. 우와, 왜? 탄소 몇 조? 시시계준항 네. 14조. 네. 14조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13조까지가 금속이니까. 네. 얘 16쪽이야. 네.
비금속이니까 공유. 공유결합. 심지어 얘네들은 여러분들 이 전기분수 외우고 있는 거지? 얘 얼마? 3.5. 얘는 2.5. 다 차이 얼마나? 1. 1.7보다 작게 나지? 공유결합. CO2는 공유결합. 자, H2O 무슨 결합이야? 뭘 고민해? H인데. 공유결합. CH4 무슨 결합? 뭘 고민해? C인데. CH인데. 공유결합. AGC에 그리고 큰일 났네 여러분이 은을 외운 거에 없네. 외운 거에 없으면요 여러분들 여기 움푹 파인 곳에 있는 거야. 여기 다 금속 맞아 안 맞아? 맞아. 야 그리고 이거 은이잖아. 세상에 은이 금속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냐? 아무리 야 은이 금속인 거는 화학 우리 배우기 전부 다 알고 있었잖아 니네 다. 그러니까 또 내 말 잘 들어. 이걸 다 외울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 8줄은 내가 외우라고 그렇게 강조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빼면 다 금속인 거야.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이 8줄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오히려 외울 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금속이지? Cl을 17족이잖아. 풀연부이 비금속 무슨 결합? 이용결합. 이온결합. 아 AgCl을 이온결합. 다음부터 이제 이게 빨리빨리 대본 줬거든요. 아 물론 이제 선생님이 100번 물었는데 뭐 한두 개 정도는 잠깐 실수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10번 물어보면 한 8, 9번 정도는 맞힐 정도만 되면 돼. 그러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러분 뭐 확실히 또 한번 또 혹시 내가 이거 기억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 한번 확인하고 싶지 않아? 뭐 리나 포르쉐 베마칼스바 봉알가린칼 시시게주납 질린미암비 산황세태 풀연부이 내아크제 그지? 요것도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시간은 적게 걸리고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지고 그지? 네. 이제 요거 몇 분만 더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주기율표 도사가 돼 있을 거야. 지금은 조금씩 헷갈리는 게 있어도 그거를 자꾸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냥 도사가 돼요. 벌써 많이 발전했네. 선생님이 지금 쓰지도 않고 리나 포르쉐 베마칼스바 붕알가린타 그거 다 알아들었잖아. 그걸 이제 또 그게 되면 몇 쪽인지도 알고 그죠? 몇 쪽인지도 알고 거기다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도 판정할 수 있으니까 무슨 결합인지까지 이제 판정할 수. 그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뭐 배우는 줄 알아요? 이온 결합을 하면 어떤 성질이 나타나고 공유 결합을 하면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지 배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만 돼도 이제 와 앞으로 어떤 물질의 이름이나 화학식만 딱 보면 그 성질까지 만약에 배우고 나면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인지 딱 알 수 있을 거고. 그게 화학 실력이지 뭐야. 응? 이게 소금이라는 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화학식을 보고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질지 이제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이 이게 소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죠. 근데 그 소금이라는 걸 몰랐어도 이 식을 보고도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따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최소한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 그지? 그거를 자기 거를 자꾸 반복해서 만드는 거죠.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화학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잘 정리해 두는 거. 그 기본 원리를 잘 써먹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억해야 될 암기라고 그럴까? 사실 암기라기보다 그 최소한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그런 걸 자꾸 반복해서 자기 걸 만들어 두면 앞으로 공부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1권의 마지막 단원만 숙제. 알았죠?